안녕하십니까,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Principle of Chiropractic, 그러니까 카이로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교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카이로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개요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생각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카이로라는 게 단순히 교정이라는 거에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카이로라는 학문은 교정 이외에도 많은 인포메이션과 어떤 학문과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만든 학문이 카이로프락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가로를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적골이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적골하고 카이로는 엄연히 다른 학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로서는 저희 선후배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로서는 카이로라는 학문에 대해서 단순 적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이로가 적골하고 다른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다이그노스라는 파트를 상당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이그노스가 정확하게 돼야지 환자를 교정할 수 있고 또 안전한 교정을 할 수 있고 효과적인 교정을 할 수 있고 그 효과적인 치료로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한테 있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다이그노스 내려에 따라서 내 트리트먼트 플랜이나 모든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이그노스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만약 카이로에서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다이그노스의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이로에 있어서 물론 엑스레이라는 게 또 다이그노스 할 때 가장 중요한 학문입니다. 엑스레이는 추후에 저희가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손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는 어브노멀보다는 노멀을 많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멀을 눈에 익으셔야지 그 어브노멀이 나타났을 때 딱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캐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파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노멀 엑셀에 대해서 많이 눈에 익게 만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면 좋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셜 테스트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병원의 OS 닥터들이나 많은 닥터들도 환자로 오면 무조건 스페셜 테스트를 합니다. 스페셜 테스트 통해서 많은 걸 인포메이션 얻을 수도 있고 또 룰아웃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레드 플렉, 옐로 플렉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손을 익숙하게 만들고 이 순간에 딱딱딱 이 스페셜 테스트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은 절대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달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저희 각 그 파트 교정을 할 때마다 몇 가지씩 제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드리긴 합니다. 스페셜 테스트가 중요한 것 중에 아까 하나 환자의 다이그노스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치료하시는 본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페셜 테스트 통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교정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교정해야지 또 효과적이라는 걸 충분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페셜 테스트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팔페이션이 이제 또 중요한 이슈로 카이로에서 되게 중요한데 팔페이션이라는 게 손으로 이제 만져서 관절을 만지고 근육을 만져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건데 많은 분들이 팔페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빨리빨리 교정을 하고 싶어 하시지 팔페이션을 심도 있게 많이 연습을 하시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카이로 대학교 때 1년 동안은 팔페이션만 공부합니다. 교정 전에.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페이션이 되지 않으면 내가 TP를 잡을 수도 없고 SP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떤 레벨의 어떤 뼈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떤 관절을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팔페이션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같은 이제 모형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 모형을 자주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 모형이
사람의 뼈하고도 많이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지시면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지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SP, TP 이것보다 중요하지만은 서비컬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또라식은 어떤 캐릭터리스틱을 가지는지, 연반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는지 그거를 공부하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씩 손 만져보면서 아 여기서는 TP가 있지, 여기 TP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지, SP가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는지 옆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만져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지면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 몸은 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근육이 있고 또 지방이 있고 어쨌든 소프티슈랑 덮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졌을 때 이렇게 분명하게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한 가지 제가 했던 공부할 때 팁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걸 놓고서 눈을 감거나 아니면 쳐다보지 않고 숫자를 세면서 만져봅니다. C1, 뭐 C2, 뭐 1, 2, 3, 4, 5, 6, 뭐 한 다음에 뭐 T1, T2 이렇게 다 만져보고 SP 어디인지 다 만져보고 TP 어디인지 다 만져본 다음에 자 이렇게 수면 익숙하시게 되시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건 하나 깔아주시면 돼요. 수건을 깔아주신 다음에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십니다. cervical, T-spine, lumbar, 숫자 세고 SP, TP 어디 있고 이런 거 다 SI 조인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만져보십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둔해지겠죠. 근데 여기다가 또 한 장을 깝니다. 그럼 처음보다도 조금 더 둔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하면서 느끼다 보다 보면은 이 뼈 위에 소프티슈가 있는 것만큼 저희가 조금 더 팔페이션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팔페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안 느껴지면 세게 누릅니다. 근데 저희 손가락엔 널브 엔딩이 있는데 이 널브 엔딩은 많은 프레셔 주면은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팔페이션 할 때는 언제나 힘을 빼시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안 만져질 때는 잘 모르겠을 때는 힘을 줘서 꾹 누르기보다는 더 힘을 빼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비벼주시면서 그 부분의 느낌을 더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이게 한 번에 다 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해주셔야 되고 자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그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은 나중에 뭐 솔직히 해서 마른 환자들은 팔페이션이 되게 좋은데 뚱뚱하고 근육질인 환자는 사실 팔페이션 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만의 팔페이션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팔페이션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팔페이션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팔페이션이 능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교정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팔페이션도 나중에 각 반절마다 저희가 또 다시 리뷰를 다시 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퍼런셜 다이그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환자가 오시면은 이 환자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오시면은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오시면 이분이 단순히 염좌인지 뭐 아니면은 디스크 허네이션인지 스테노시스인지 아니면 어떤 거를 딱 머리에 그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 환자 스페셜 테스트하고 이거는 어떤 페이션 히스토리 테이크하고 팔페이션 따라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마지막 파이그널 다이그노시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그널 다이그노시스가 있어야지 정확한 교정이 들어갈 수 있고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이 다이그노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카이로에서는 다이그노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 좋은 카이로프락틱 테크닉을 구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스트 플랜을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한테 트리트먼트 플랜을 어떻게 잡아드리냐면은 보통 한 부위는 10회에서 15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환자가 언제 오라는 것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라고 정확하게 지키는 분하고 환자가 잘 안 따라오는 분하고 똑같은 치료의 횟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하는 건 10회에서 15회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차이는 환자의 노력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10회에서 15회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3회입니다. 이 첫 3회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랑 나랑에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처음 본 환자한테 처음 만지는 관절을 제가 다 알 수 있다 생각하시는 큰 오산입니다. 첫 번째 치료 때는 제가 꼭 환자한테 얘기한 게 30% 정도 강도로 준비운동 삼아서 오늘 치료를 해볼 건데 그 반응에 따라서 추후에 치료의 방향을 잡아간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안정적이고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이고 안전한 치료법,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환자에 대해서 증상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3번 정도 치료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 그려서 그 다음부터 더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첫 3번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좀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 3번 치료 때 환자한테 많은 질문해 주시고 많은 스페셜 테스트를 해보고 많은 팔페이션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환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회, 15회 후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환자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보통 뭐 한 달 있다 다시 한번 와보시고 2개월 있다 다시 와보시고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관절이라는 게 한번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나빠지는 거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환자한테 계속 팔로우를 해주면서 환자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잘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안 아프면 이제 병원을 스탑하게 되는데 안 아픈 것만이 다 끝은 아닙니다. 암도 1기, 2기, 3기 중에 1, 2, 3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환자 안 아프시면 스탑하는 게 아니고 스페셜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좋아졌는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정말 호전이 있는지, 환자의 파스처가 변했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서 그 중에 한 부분이 통증이 한 부분인 거지 절대 통증만 가지고 치료를 스탑하시고 다 낫다 안 낫다.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 2년 전에 디스크 있었는데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다시 아파요. 근데 이분 진짜로 디스크가 다 낫냐? 절대 아닙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거나 MRI 보시면은 그 디스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환자는 덜 느낀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다 났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환자는 다 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디스크나 완치됐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 나쁜 습관, 나쁜 자세, 또 운동도 안 하시고 나쁜 어떤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추후에 나타났을 때, 같은 증상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나빠졌을 때가 나타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환자한테 팔로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다른 말도 있지만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 중요한 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을 할 때는 저희가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치는 거를 할 때 저희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low amplitude, high velocity입니다. 뭐냐면은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치는 이 깊이는 낮아야지 좋은 교정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가장 안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힘을 꽉 주고 내 있는 힘을 꽉 주고 느린 교정이 가장 프랙처도 많이 날 수 있고 염자도 날 수 있고 디스크도 허니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로우 앰플리튜드 하이 벨로시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속도는 앰플리튜드는 사실 솔직히 깊이는 어떻게 컨트롤 될 수 있는데 속도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하면은 안 하시면은 절대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 나중에 서비카 할 때도 또 말씀드리긴 하지만 서비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근데 교정을 할 때 이렇게 치고 하면은 사실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 어떤 치료를 했냐면은 팔을 양쪽 낀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많이 자주 했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도 이런 연습을 계속 했었고 수업 들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이런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서비카 교정을 할 때나 모든 교정을 할 때 치는 것들 속도를 상당히 빨리 올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앰플리튜드도 컨트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깊게도 해보시고 얇게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줬을 때는 로우 앰플리튜드 들어가고 또 어떤 힘을 줬을 때는 하이 앰플리튜드 들어가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럼바나 SI 조인트 할 때는 저희가 사이드 파스처 교정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는 이제 이 손을 치지만 이건 몸으로 치는 교정이기 때문에, 골반은 펠빅 시프트를 하면서 가는 교정이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또 어떻게 썼냐면은 큰 폼롤러나 베개 있잖아요. 롤 베개를 옆에 놓으시고 침대에 놓고서 옆에 딱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폼롤러를 비트면서 이렇게 치는 교정, 이 연습을 매일매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서비컬도 그렇고 럼바도 그렇고 속도가 빨라야지 내가 원하는 교정이 잘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한 연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팔페이션 연습도 중요한 것처럼 이 속도 연습도 하루아침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많이 해주셔야지 속도로 제가 원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의 뭐냐면은 제가 메인으로 하는 테크닉은 다이버스파이인데, 어쨌든 다이버스파이에서도 로테이션을 좀 미니마이즈 하는 것들이 트렌드입니다. 로테이션을 많이 주는 교정들은 사실은 많은 인주얼이나 아니 어쨌든 허네이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자한테 좀 많은 네거티브한 영향 이펙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로테이션을 최소화시키는 교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근데 제 한 가지가 있는 게, 한국에서 보다 보니까 세미나 하시는 분들 중에 로테이션 교정을 되게 많이 가르쳐 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로테이션이 캐비테이션, 소리 나는 팝핑 사운드 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캐비테이션 난다고 무조건 교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환자가 배우는 사람이 로테이션만 딱 하는 게 있어서 교정하는 느낌이 조금 더 수월하고 쉽기 때문에 그런 교정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은 나중에 어떤 레벨이 좀 더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 로테이션을 미니마이즈고 어쨌든 좀 더 속도나 내 컨트롤에 의한 교정으로 많이 갑니다. 건스테드라는 교정법이 있는데, 건스테드라는 교정법은 로테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로테이션이 어떤 교정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어떤 인주얼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테이션 최소화시키고 강도랑 속도로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건스테드라는 교정법도 나중에 소개를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교정을 많이 카이로를 공부하시는 분들, 매니플레이션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로테이션 교정이 로테이션으로 하는 어떤 매니플레이션은 그런 것들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선 무엇보다도 치료 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 내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매니플레이션이나 카이로 테크닉을 하시다 보면은 관절을 망가뜨리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치료사나 닥터에 대한 수명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 관절이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아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 파트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긴 하지만은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관절 더 아프더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그러면 사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자기 몸에 대해서도, 남을 교정도 중요하지만은 내 몸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개요를 끝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는 지금 병원에 세 분의 선생님들하고 이 동영상 같이 만들어 갈 단계입니다. 세 분 다 여자분이고 1, 2년 차 분이신데 아직 카이로나 교정을 아직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고 처음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같이 배우면서 하다 보면은 처음 배우신 분들도 이분들하고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또 어려움 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부터 SI 조인을 먼저 시작할 건데, 그 강의부터 세 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수업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